뭘 읽어야 할지 모르겠을 때 애매한 언니들과 함께 읽어요. 본격 독서 권장 방송 애매한 언니들 시작합니다. Wonder you search me, wonder what you search. I've been so blind, yeah, hide in disguise, searching promise of love, keeping my heart alive. I've been a good girl. What? I'm born different. Don't care. What mama say. Watch it. Yeah. Your eagerness, baby. Don't you drag me down. Say I've been so blind. Yeah, hide in disguise, searching promise of love, keeping my heart alive. Show you a bad girl. Wonder you search me, wonder you search, babe, tell me why you search, babe, tell me what you search. 일레인의 서치 애매한 언니들 14회 첫 곡이었습니다. 또 한 주 만에 돌아왔습니다. 애매한 언니들. 지난주부터 헨리 루벤홀드의 The Five라는 책으로 함께 만나고 있고요. 양선아 편집자님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도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지난 방송은 좀 어떠셨나요? 얘기해 보시니까. 재밌었어요. 재밌었나요? 네, 되게 오래전 일 같네요. 되게 재밌었어. 네. 추억에 젖어서. 네. 네. 그리고 저는 다들 그런가? 참 제 거 듣는 게 제일 재밌거든요. 다 맞아요. 그렇죠? 다르긴 해요. 정말요? 저도 제가 한 걸 듣는 게 제일 재밌는데 안 그런 분들도 계시긴 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제가 이런 거 이제 하나 녹음하면은 계속 들어요. 나 너무 얘기를. 말 잘해. 너무 건가? 재밌어. 너무 재밌다. 재밌어. 그런 느낌? 자주 나오시길 바라고요. 네, 불러주세요. 네, 또 재밌게 또 이야기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지난번에도 말씀 나눴지만 더 파이브가 출간된 지는 좀 시간이 지났어요. 약 1년 반 정도 된 것 같은데 저는 지난번 방송에서도 그렇고 책 읽으면서도 느꼈는데 꼭 읽으면 좋겠다 이런 책이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좀 한 번 더 편집자로서 한 번 더 이 책 꼭 읽으세요. 읽어야 됩니다. 이런 강조를 좀 해주시죠. 네. 편집자들이 이제 마감하고 나면은 보도자료를 쓰잖아요. 네. 서점에 올라가는 소개 글이기도 하고 기자들한테 이제 기사 좀 내달라고 보내는 글이기도 한데 이 책 보도자료를 정말 열심히 썼어요. 물론 모든 보도자료를 다 열심히 쓰긴 하지만 이 책은 뭐 이렇게 진짜 영혼을 다해서 내 글을 쓴다고 생각하고 썼어요. 네. 그래서 지금도 좀 길지만 처음에는 이것보다 더 길었어요. 왜냐하면 이 5 여성의 삶 하나하나를 너무 자세히 적어가지고 그 초안을 보시고 당시 편집장님이 이거 계약하셨던 편집장님이 진짜 마음이 절절하게 느껴져서 좋기는 한데 너무 길고 스포일일 수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좀 줄인 거예요. 근데
이 보도 자료를 쓰던 바로 그 마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여성들이 가난했다거나 다 가난했던 건 아니에요. 이혼을 했다거나 당시에 이혼은 굉장히 특이한 일이었는데 맞아요. 네. 혹은 돌아다니는 걸 좋아했다거나 맞아. 지금으로 치면은 약간 역마살처럼 이렇게 돌아다니는 여자였다거나 알코올 중독이었다거나 근데 알코올 중독은 사실 어떤 결과적인 면일 수 있죠. 어쨌든 술을 좋아했다거나 아팠다거나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 부분이 글쓰기를 할 수 있었다거나 맞아. 마지막에 예, 나왔다. 글쓰기를 즐겼다거나 혹은 성노동을 했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 각자의 이유들로 인해서 죽었다. 왜냐면 다른 여자들하고 좀 달랐으니까. 이렇게 압축돼서는 안 되는 삶이잖아요. 맞아요. 네, 그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고 그래서 이게 이 책을 만약 겉핥기로 읽거나 그냥 쓱 보고 착각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전부 매춘부로 알려져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잭 더 리퍼는 매춘부 살인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네네. 근데 사실은 아니에요. 아니다. 실제로 성노동을 했다고 거의 밝혀진 사람은 하나? 한 명. 뭐 이 정도일 정도로 5명 중에. 그러니까 사실은 그게 사실이 아닌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서 말하고 싶어하는 바는 그래서 이들은 매춘부가 아니다. 정숙한 여자들이다. 이런 메시지가 아니거든요. 그건 책이. 아니죠. 절대 아니에요. 정숙하진 않죠. 예, 그거랑 상관없어요. 맞아요. 정숙이고 뭐고가는 상관없고 그냥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런 지금까지 말했던 가난하고 이혼했고 돌아다니는 좀 특이한 여자들을 맞아. 매춘부라고 묻고 싶어 하는 사회의 시선인 거죠. 맞아요. 그게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맞아요. 이상하니까. 원파는 여자들로 다 기결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떤 남자 기자분들 잘못 읽으면은 약간 정숙한 이런 거, 여성들이었다. 매춘부가 아니었다. 이거에 주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당황했던 때가 그렇게 할 수도 예. 있구나. 이걸 오해하면 그래서 책을 안 읽으시. 맞아요. 책을 좀 더 자세하게 정확하게 읽어주셨으면 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이 책을 다 읽었다면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이게 메시지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게 지금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한국 사회에서도 맞아요. 예, 여러 특이한 점들을 갖고 있으면 그래도 싼 여자가 되는 맞아. 예, 그런 게 제일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지금도 되게 중요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책일 수 있다. 물론 그 과거를 이해하는데도 되게 중요한 책이라는 생각도 들고요. 왜 읽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고 저도 진짜 꼭 읽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편집자로서도 그렇지만 사실 독자로서의 그 편집자님의 정체성이 되게 많이 이야기가 이렇게 툭툭 치고 올라오는 것 같기도 한데 좀 특별히 더 감동적인 부분이 있었다. 뭐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저한테. 좀 어떤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말한 건 이제 메시지적인 거는 사실 제가 이 책의 진짜 독자고 팬이고 해서 말씀드렸던 거라면 편집자니까 눈여겨보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부속이라는 말을 써요. 부속은 본문이 아닌 것들이에요. 책에서 이제 본문이 시작되기 전에 나오는 것들이 있고 네. 그리고 본문이 끝나고 나서 나오는 것들이 있거든요. 이 책은 부속이 굉장히 많습니다. 맞아. 이 책의 부속이야말로 이 감동 포인트예요. 이 모든 부속이 알고 보면 다 진짜 감동적이에요. 그걸 조금 얘기를 편집자로서 해드리고 싶어요. 책을 이제 하나씩 펼쳐보는 거예요. 한 페이지를 펼쳐보시면 속표지들을 지나가고 추천의 말도 지나가고 사실 추천의 말을 맨 앞에 넣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찬반이 있어요. 근데 저도 앞에 넣긴 했는데 추천서가 제일 더 본문보다 중요한 것도 아닌데 왜 앞에 넣냐 왜 앞에 이런 넣냐. 비판이 있어요. 예. 그렇고 제가 이제 같이 보고 싶은 부분은 추천사도 지난 다음에 이거를 이제 헌사라고 하는데요. 네. 헌사가 나옵니다. 메리앤 폴리 니컬스, 애니 체프먼, 엘리자베스 스트라이드, 캐서린, 케이트 에도스, 메리 제인 켈리에게 이 책을 바친다. 그러니까 이 여자들의 그 풀네임, 본명이 나오고 이 여자들에게 바치는, 그러니까 헌사죠. 이것부터 이제 시작이 되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이거를 제사라고 해요. 네. 제사. 예, 제사. 제사 지내다 할 때 제사는 아니고 앞에 들어가는 이제 제사인데
이게 오드리 로드의 말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네. 그래서 또 이거는 진짜 물론 이 제사가 남의 글을 이제 앞에 갖다 쓰면서 너무 기대서 가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이거는 너무 찰떡인 거예요. 이 오드리 로드의 이 말이 나 같아도 갖다 썼겠다. 이런 생각. 이건 저자가 갖다 쓴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말하지 못하는 저 여자들을 위해 쓴다. 너무나 겁에 질렸기 때문에 우리 자신보다 두려움을 더 존중하라고 배우기 때문에 목소리를 가지지 못한 이들을 위해 쓴다. 우리는 침묵이 우리를 구원하리라 배웠으나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이게 되게 유명한 말이죠. 오드리 로드의 유명한 말인데 신기한 게 어느 책에 나오는 말이 아니에요. 제가 많이 찾아봤거든요. 책의 출처를 못 찾았어요. 근데 아무튼 오드리 로드가 했다고 전해지는 굉장히 유명한 말입니다. 근데 이게 너무나 이 작가가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이런 사명을 가지고 이 사람은 이 작업에 임했구나. 한 10년 정도의 인생을 바쳐서 이 작업을 했구나라는 거를 느낄 수 있는 제사이고요. 차례가 넘어가면 지도가 하나 나와요. 예, 이것도 저는 되게 좋아하는 부분인데 원제는 더 파이브 지도인가? 더 파이브 지도? 네, 이거 그러니까 자체가? 별 제목이 아니었어요. 원서에서. 근데 이제 제가 그거를 5 인생의 궤적이라고 바꿨어요. 그리고 이게 그러니까 어떤 지도냐면 지금 보시는 분들 못 보시는 분들을 위해 설명드리면 그냥 2쪽짜리고요. 그렇게 지도 품질이 좋진 않은데 그러니까 희생자들이 살던 곳 그리고 마지막 거처와 살해 장소 그리고 살면서 이동했던 동선들 이런 것들이 같이 나와 있는 지도예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이제 영국의 여기를 잘 아시는 분들이면은 조금 더 이렇게 편하게 보실 수 있는데 여기 이제 폴리, 애니, 엘리자베스, 케이트, 메리 제인이 서로 겹치거나 스쳐 지나가거나 이런 것들 궤적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그 중에서도 이들이 마지막에 살았고 살해되었던 화이트 채플. 이 화이트 채플이라는 데가 이제 되게 이 살인자로 되게 뭔가 유명해지고 무슨 관광 명소처럼 된 곳이에요. 화이트 채플이라는 드라마도 있어요. 그렇군요. 예, 여기를 이제 확대해서 보여주는 지도가 있습니다. 근데 되게 슬프죠. 또 이렇게 다시 보니까 조금 찡하네요. 네. 좀. 그래서 이런 하나하나의 부분들에다가 앞거는 이제 본문을 다 읽고 나서 이미 울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뭐 주석은 넘어가더라도 주석도 되게 열심히 썼어요, 이 저자는. 그리고 참고 문헌이 되게 기나길게 나오죠. 왜냐하면 되게 많은 문헌을 참고했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을 것 네. 같아요. 그 부속이 되게 길어요, 책이. 한 50쪽 넘을걸요? 맞아. 근데 이제 본문이 끝나고 뭐가 나오냐면 어떤 삶의 물건들이라고 405쪽에 나옵니다. 맞아. 네. 그 희생자들이 마지막에 갖고 있었던 몸에 지니고 있었던 물건들의 목록이에요. 맞아. 이게 너무 슬프죠. 이게 너무 눈물 나는. 네. 이거를 사실은 이게 그러니까 있던 자료긴 한데 남아 있는 자료이긴 한데 이거에 주목하는 사람은 별로 없었을 거예요. 이 작가가 이 본문 뒤에 이걸 실었다는 거에서 되게 감동이 왔고 뭐 이렇게 썼어요. 이 물건들은 어떤 삶의 마지막 흔적이다. 이 단출한 스냅 사진에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히 여긴 물건, 불확실한 나날을 헤쳐나가는 데 쓸모가 있겠다고 여겼던 물건이 들어있다. 예, 이렇게 해서 한 명 한 명의 물건이 나오는데 그냥 물건을 묘사했을 뿐인데 이 묘사만 봐도 본문을 읽고 나면 눈물이 나요. 예를 들면 폴리는 검은색 벨벳으로 테를 두른 검은색 밀집 보닛. 보닛은 그 모자. 이 표지에 있는 모자 같은 거거든요. 그리고 뭐 갈색 외투. 근데 외투인데 말 옆에 남자가 서 있는 무늬에 큼직한 단추 7개가 달렸음. 이런 식으로 아주 자세하게 묘사가 나와요. 이 책에는 사진이 몇 장 없었거든요. 이 물건 사진은 없지만 그려보게 되는 이것들이 참 좋았고 마지막으로 색인이 이제 색인은 이제 찾아보기라고 보통 하는 그것인데요. 인덱스. 제가 이걸 하느라고 또 엄청
밤을 새고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세기는 원래 힘든데 이 세기는 더 힘든 세기이에요. 왜냐하면 분량이 많기도 하지만 개념어가 딱딱 떨어지는 거는 찾기가 쉽거든요. 맞아요. 제가 찾아서 쪽수를 매기기가 쉬워요. 맞아요. 네. 근데 여기는 그러니까 세기니 거의 이름이 제일 많아요. 아, 그러네요. 근데 그 이름들이 가족들이어가지고 다 비슷비슷해요. 그래서 뭐가 되게 헷갈려요. 뭐 누구의 숙모, 뭐 누구 이게 웃기지만 가족들도 많이 힘들면서 나오고. 근데 또 눈물 포인트는 뭐냐면 아이들이 많이 태어나고 이 당시엔 아이들이 아이일 때 거의 많이 죽었어요. 맞아요. 아이들 이름이 쫙 나오는데 다 죽은 아이들인 거예요. 저런. 예, 그게 이제 이 시대 상인 거죠. 특히 막 이 주인공들도 아이를 많이 낳은 사람들이 있는데 맞아요. 많이 죽고 아이를 있었어요. 많이 잃은. 그렇죠. 이 중에 이제 유일하게 알코올 중독자였던 여성이 있는데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겠구나라고 너무 고개가 끄덕여지는 그런 게 있죠. 그러니까 아이를 너무 많이 잃은 거예요. 맞아. 제정신일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뭐 그런 상황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부속들, 본문이 아닌 부속들에서 굉장한 감동을 주는 모든 게 감동을 주는 책이다. 네. 사실 여기 이런 것들을 사실 저는 그냥 흘렸을 것 같은데 얘기 안 해주셨으면 네. 이렇게 또 자세하게 보게 되네요. 네. 말씀해주신 덕분에 처음에 지도를 봤을 때랑 처음에 이제 넘기게 되니까 첫 장을 넘기면서 봤을 때랑 이걸 다 읽고 그 다시 지도를 봤을 때 느낌은 너무 정말 깊이가 다른 네, 맞아요. 막 뭔가 막 밀려오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이 화이트 채플이라는 공간을 책에서 굉장히 여러 번 묘사하고 어쩔 수 없이 그리고 여성들이 어디서 안정적으로 지내는 집 안에 있는 여성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길거리가 굉장히 많이 묘사가 됩니다. 그래서 네. 그런 공간들을 좀 같이 떠올려 보면서 이 책을 읽을 수 있었던 것 같고 또 이 지도를 보면서 또 그런 생각을 다시 저는 하게 되었습니다. 노래 듣고 와서 더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저희가 또 신청곡 시간입니다. 어떤 곡 듣고 올까요? 백예린 산책이라는 곡을 신청했어요. 네. 사실 제가 그 요즘 가수들을 거의 모르고 노래를 워낙 안 들어요. 네. 근데 백예린도 몰랐었어요. 근데 어떤 친구가 출판하던 친구가 CD를 선물해줘서 오. 많이 들었던 노래입니다. 네, 백예린의 산책 듣고 올게요. 한적한 밤 산책하다 보면 어김없이 생각나는 얼굴 반짝이는 별을 모아 그리는 그런 사람 좁다란 길 향기를 채우는 가로등빛 물든 진달래꽃 이 향기를 그와 함께 맡으면 참 좋겠네 보고 싶어라 그리운 그 얼굴 물로 그린 그림처럼 사라지네 보고 싶어라 오늘도 그 사람을 떠올리려 산책을 하네 대기는 차갑게 감싸고 생생하게 생각나는 그때 안타까운 빛나던 시절 뒤로 하고 가던 보고 싶어라 그리운 그 얼굴 물로 그린 그림처럼 사라지네 보고 싶어라 오늘도 그 사람을 떠올리려 산책을 하네 따뜻한 손
네, 백예린의 산책 듣고 왔습니다. 이제는 책 얘기를 또 해보는데 이번에는 조금 좋았던 부분을 좀 같이 낭독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낭독해볼까요? 네. 편집자님이 저도 한번 낭독해달라고 해서 저도 준비를 했고요. 먼저 그러면 선아 쌤이 해주실까요? 네. 네. 저는 두 부분을 짧게 준비했는데 본문 340쪽에 4부 케이트에 관한 부분이 읽어보겠습니다. 케이트는 마이터 스퀘어 저 안쪽에 불빛이 닿지 않는 적당한 귀퉁이가 있는 걸 발견했다. 그는 거기에 자리를 잡고 의자에 앉듯이 벽에 등을 기대었다. 아마 그때 주머니에 든 이런저런 물건이 서로 부딪히는 소리가 났을 것이다. 그 안엔 설탕과 차, 전당표를 담아둔 양철 상자가 여러 개 있었다. 가족과의 추억이 깃든 물건은 하나도 없었다. 괴로운 과거를 잊고 주변의 모든 사람을 내칠 생각만 하는 것 같던 그에게 그 작은 물건들이 뭐라고 속삭였을까? 비웃었을까? 문득문득 맡아지는 양철 냄새가 울버햄프턴이나 올드홀 워크스를 혹은 아버지를 떠올리게 하진 않았을까? 케이트는 원체 유쾌한 사람, 노래하며 즐기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었지만 그의 마음은 상처투성이었을 게 틀림없다. 그는 어둠 속에서 눈을 감고 자신에게 허락된 휴식을 취했다. 닷없이 표류하는, 거리를 돌아다니는 모든 사람과 마찬가지로 그는 당장이라도 누군가 나타나 그를 그 자리에서 치우리란 걸 알고 있었다. 네, 케이트의 이야기 중에서 한 대목 얘기를 해봤고요. 읽어봤고요. 여기는 거의 마지막 맞아요. 가기 직전이죠. 네. 그러니까 이 뒤에는 시체로 발견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 사실 이 살해당하기 직전의 모습을 본 사람은 사실 없는 거예요. 그렇게 정확한 목격자는 없는 건데 어쨌든 이 자리에 케이트가 몸을 숨겼을 것이고 잠시 쉬었을 것이다라고 그러다 잠이 들어서 살해당했을 것이다라고 여러 가지 자료들로 이 작가가 추정을 하는 거고 이 작가가 어떻게 보면 좀 넘나들기는 해요. 어떻게 보면 자기의 짐작도 많이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맞아요. 이렇게 대입을 많이 하다 보니 그 안에 주머니에 들어있던 것들은 실제로 나온 게 맞지만 그걸 보면서 케이트가 이런 생각을 했을까? 상상하는 거죠. 양철 냄새에서 그 옛날과 아버지를 떠올렸을까? 뭐 이렇게 이제 상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도 되게 주제의식, 닷없이 표류하는 여자들의 밤이라고 보도자료에 소제목을 뽑았을 정도로 이 표현이 너무 좋았어요. 그런 여자들이죠. 닷없이 표류하는. 그래서 거리를 돌아다니는 모든 사람과 마찬가지로. 자기가 그 자리에서 치워지리란 걸 알고 있지만 그냥 그 자리에서 눈을 붙이는. 이런 묘사가 너무 좋았고 슬펐다. 그렇습니다. 네. 그럼 이제 이번엔 제가 해볼까요? 네. 사실 이 부분은 제가 좋았다고 말씀드렸는데 편집자님도 자기도 겹쳤다. 진짜 너무 좋아. 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중 술을 마신 게 분명한 어떤 불쌍한 사람이 다소 격렬하게 말했다. 우린 다 망했고 우리가 어떻게 되든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아. 다음번엔 우리 중 누군가가 살해당할 거야. 누구 한 명이라도 우리 같은 사람을 진작에 도와줬더라면 우린 절대 이 꼴이 되지 않았을 거라고. 나중에 바너도는 그 말을 한 사람이 엘리자베스 스트라이드였을 가능성이 아주 크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사실은 그곳의 모든 여자가 엘리자베스 스트라이드였는지도 모른다. 그리고 엘리자베스는 그 모든 여자가 되려고 했다. 모두이자 아무도 아닌 사람이 그는 이름 없는 사람이었다. 그의 이야기와 그의 역사는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었다. 그는 세상이 자신이나 자신이 겪는 고통에 신경 쓰지 않는다는 걸 진작 깨닫고 그것을 무기 삼아 삶을 살아나가기로 결심한 사람이었다. 너무 좋아요. 치고 싶어요. 너무 좋아요.
엘리자베스의 이야기를 읽으시면 이게 더 무슨 맥락인지 아실 수 있거든요. 어떻게 살던 여자였는지, 이런 무기를 가지고 살던 사람이었다, 이렇게 좀 설명하는 부분이 좋았습니다. 네, 그러면 또 한 번 더 읽어주시고. 약간 이어지는 느낌일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네. 제가 이 책이 또 좋았던 이유 중에 또 101가지 이유 중에 또 하나는 그냥 그러니까 희생자이기 때문에 불쌍한 여자들로만 그리지 않았어요. 네, 왜냐면 맞아요. 태어나서 영광의 순간도 있었고 좋았던 순간들과, 그리고 자기의 무기를 가진 사람들. 이런 부분들을 다른 연구자들이 많거든요. 재계관은 재계관. 예, 영국엔 더 많고, 그래서 자료는 엄청나게 넘치는데 이 사람이 주목하는 부분이 그런 게 다른 거죠. 그래서 그것과 관련된 부분을 한번 읽어볼게요. 쪽수로는 382쪽에, 그러니까 5부 마지막 녀석 메리 제인에 대한 그해 10월 화이트채플의 모든 사람이 잭 더 리퍼 살인 사건을 이야기하며 두려워하고 있었다. 취약한 여자들이 많이 사는 도시가와 밀러스코트의 주민들은 특히 불안할 수밖에 없었다. 바넷에 따르면 그와 메리 제인은 살인범이 체포되었다는 소식이 실렸나 싶어서 매일 신문을 읽었다. 그러나 살인범은 아직 바깥 세상을 자유롭게 돌아다니고 있었다. 이에 메리 제인은 성매매나 노숙밖에 선택지가 없는 지인들에게 피난처를 제공하기로 했다. 맨 처음 초대한 손님은 줄리아라는 이름으로만 알려진 성매매 여성이었다. 그 직후에는 세탁부로 일하는 마리아 합이라는 독신 여성이 잘 돈이 없어서 신세를 졌다가 방에 옷을 한 무더기 두고 갔다. 결국 조지프 바넷, 그러니까 이 메리 제인에 같이 살았던 남자, 이 반 손님들 앞에서 인내심의 한계를 느꼈다. 이게 되게 재밌기도 한 부분인데, 사실 메리 제인은 이 앞에 네 여성과는 조금 결이 달라요. 이 사람은 실제로 그러니까 드러내놓고 성매매를 했던, 성노동을 했던 여성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결이 좀 다른데, 근데 또 이 분의 이야기가 너무 좋았던 것은, 그래서 이 당시에도 다들 막 잭 때문에 진짜 공포에 떨면서 여자들이 그러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누구보다 공포에 떨어야 되는 사람인데, 당시에 어떤 남자랑 이제 같이 살고 있었는데, 그 남자랑 상관없이 가장 취약한 여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는 어쨌든 집이 있으니까 집에 불러들인 거예요. 여성들을. 그래서 성매매 여성들, 친구들, 뭐 세탁부, 맞아요. 밤손님들이라고 표현한 밤마다 여자들을 불러들인 거예요. 맞아. 이게 해석될 여지가 되게 많기도 한데 더 뭐 자세한 이야기는 하지 않지만 이 부분이 너무 좋았어요. 본인이 제일 위험한 상황임에도 맞아. 겁이 없었고 이 여자는 끝까지 두려워하지 않았거든요. 자기보다 더 약한 여성들을 품어주는 약간 대장부 같은 느낌의 맞아. 여성이고, 그리고 이분의 마지막 그 장면, 그러니까 이분도 유일하게 집에서 죽임을 당하는 사람이거든요. 맞아. 집이 있음에도. 예, 약간 창문이 깨져 있었나? 근데 그걸 고치지 않았나 이래서 창문으로 들어와서 죽이는데, 그 부분도 아무튼 그 묘사도 지금 읽을 순 없지만 아무튼 그 부분도 참 인상적입니다. 자기가 살아온 길, 뭐 누추한 옷, 누추한 보금자리지만 그거에 대한 어떤 자부심이 느껴지게 서술을 했어요. 실제로 어땠는지는 알 수 없지만 고단한 몸을 누이지만 그건 우리도 다 마찬가지잖아요. 하루를 열심히 살고 보금자리에 고단한 몸을 누여. 그게 마지막. 근데 그 안에서 죽임을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 사람들이 지어낸 그 잭 더 리퍼라는 살인범에 대한 신화는 다 거짓말인 거예요, 거의. 그러니까 다 길거리 여성들이 매춘부들이 죽임을 당했다, 이것도 그렇고 막 되게 신화하고 막 사실은 의사였다느니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막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그 사람을 높이 보고 맞아. 뭔가 너무 무서운 대단한 존재. 근데 사실은 이렇게 취약한 여성, 길에서 잠들었거나 아니면 집에 진짜 이게 그 잠금 장치도 안 돼 있는 집에 침입해가지고 의식이 없는 여성들을 살해한 그냥 그런
그렇죠. 그냥 비겁한 살인마일 뿐이다. 맞아요. 겁쟁이였을지도 모르고. 맞아요. 예, 그런 찌질한 그런 놈이었다. 이런 거죠. 예. 그러니까요. 거리에서 살아가는 여성들이 많았기 때문에 또 그쵸. 그게 위험인 줄 알지만 사실은 또 거기서 자야 하는 그런 여성들이 또 피해자였고 또 잭 더 리퍼도 우리가 뭐 너무나 뭔가 신화적으로 이미지가 지금 만들어져 있지만 사실은 그거 아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네. 사실 이 책에서는 이런 희생자로서의 여성들이라기보다는 뭔가 되게 저는 정말 오늘 하루 살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뭔가 하는 그런 여성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 이게 좀 지금 이렇게 읽으시는 분들한테는 또 어떻게 받아들여질지가 또 궁금하기도 하고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말씀해주신 그 부분이 18세기, 19세기 영국 여성들의 이야기랑 지금 우리 이게 제일 이 간극이 뭔가 편집하면서 제일 해결해야 될 부분이기도 했고 이 책을 제가 계약하진 않았지만 이 책을 계약할 때도 아마 이 부분이 제일 고비였을 것 같아요. 이걸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근데 저는 충분한 답을 얻었던 게 편집하면서 저는 진짜 이 5 여자가 꿈에 나왔거든요. 꿈에 나왔. 네네. 원래 그 만드는 책 꿈을 꾸는 적은 별로 없는데 그 정도로 가깝게 느껴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되게 먼 옛날에 가보지도 않은 영국의 여자들 같지 않고 솔직히 말하면 그냥 뭐 희정이, 지영이, 진짜 민영이 막 실명 나오는 거 아니에요? 정화, 선희 뭐 이런 그러니까 많은 이름들 있잖아요. 맞아요. 주변에 몇 명 있는 애들 그런 사람들 같았어요. 그만큼 저는 놀랍도록 지금 한국 여성들이 겪고 있는 일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뭐 차이점이 있다면 이제 시대가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제가 또 범죄물 많이 하거든요. 네, 그래서 네. 사실 수사를 어떻게 하는지를 맨날 봐요. 이제 이런 식의 연쇄살인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아주 빠른 살인이 일어나면 아주 빠른 시간 안에 검거가 됩니다. 맞아요. 바로 잡힌. 그래서 연쇄 자체가 일어나지 않을 확률이 높아요. 검거가 돼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때랑 지금이랑은 비교할 수가 없지만 이제 이런 살인자가 이런 신화가 되는 일도 사실 없겠죠. 하지만 어떻게 보면 또 다른 영역, 그러니까 성범죄라는 영역에서 보면 여성에 대한 범죄, 여성 혐오, 성범죄에 있어서는 여전히 여성 피해자들이 굉장히 속수무책이고 기술과 모든 것이 모든 게 발전했는데도 맞아요. 네.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부분이 미디어랑 뭐 인터넷을 통해서 몇 번이고 다시 피해를 당한다는 거죠. 2차 피해 몇 번이고 다시 죽임을 당하고 강간을 당하고 이런 것 같아요. 지금 이 당시에 그 신문기사 사진 같은 것들이 몇 장 실려 있거든요. 책 네. 일부러 많이는 안 나오고 몇 장만 있어요. 근데 그걸 보면 알 수 있어요. 얼마나 이때도 그냥 그 훼손된 시체 여성의 그걸 되게 선정적으로 거리의 여성이 살해당했다고 이렇게 내장이 다 뭐 해서 이런 식으로 다뤄지고 그 당시에도 그랬지만 지금은 사실은 뭐좀 나아졌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나아진 것 같지 않고 더 교묘하고 미디어에 의한 2차 가해가 훨씬 더 심해진 거죠. 미디어 자체가 가해가 되는 상황인 거죠. 맞아요. 예, 그래서 너무나 지금의 이야기 같았고 우리의 직업이 뭐든 우리의 취향이 뭐든 그리고 신념이 뭐든 간에 모든 여성들이 강간당하고 죽임당하지 않아야 한다는 거 그리고 범죄를 가볍게 다루거나 맞아요. 또 반대로 너무 신성시 굉장한 영웅 그 잭 더 리퍼 하면 저도 원하지 않는데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거든요. 그림자가 무슨 망토 걸치고 지금 맞아, 모자 쓰고 예, 약간. 실크 해트 쓰고 막 이런 그런 게 근데 그렇게 만들어냈기 때문에 머릿속에 박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영국은 훨씬 심한 모양이에요. 이걸 읽으면 이 사람 되게 울분에 차서 막 얘기하는 부분이 있어요. 술 먹으러 술집 펍에 가면은 포스터에 잭 더 리퍼가 붙어 있고 진짜 여전히
그것도 되게 예, 그게 되게 맞아요. 맞아요. 계속해서 어떻게 여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것 같은 기분을 느낀 거고 맞아. 그래서 책을 쓴 거이고 예. 그리고 이게 2019년도에 상을 탔다는 거는 그 이 잭 더 전까지. 리퍼라는 이 문제가 아직도 이 영국 사람들한테는 되게 큰 거 반향을 일으킨 거죠 이게. 네. 그래서 우리나라도 되게 어이없는데 무슨 그런 거 있잖아요. 레인코트 살인마 유영철. 유영철. 그래서 물론 뭐 이렇게 인기가 없지 보지 않지만 그런 식으로 이 살인마를 주인공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우리 무슨 살인마 수출하는 것도 아니고 넷플릭스에. 예, 그것이 좀 이건 우리한테도 직접적으로 주는 메시지가 굉장히 강하게 있다. 그러네요. 네. 예. 이게 사실 미디어를 제외하고 잭 더 리퍼에 대한 생각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미디어에서 재현된 어떤 이미지 그리고 지금도 계속 반복되고 있는 어떤 것들 또 듣다 보니까 또 그런 생각이 들고 실제로 우리 지금 한국에서 어떻게 이거를 좀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있는지 사실은 그 희생자들의 얘기는 생각해보니까 우리도 모르는 것들도 많다는 생각도 드네요. 네. 헨리 루베놀드의 또 다음 번역서가 있다고 들었어요. 네. 네, 있습니다. 네. 설명 좀 해주시죠. 우리가 또 읽을 준비를 네. 또 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네. 이것도 슬픈 사연이 있는데. 왜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책을 제가 작업할 때 되게 설레발을 많이 쳤어요. 이제 막 뭐 부장님이나 어떠냐고 물어보면 최고다. 이거는 역사에 남을 거다. 막 이 책이 막 진짜 근데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지금도. 그래서 내가 판매에 대해서 잘 모르겠지만 이 책 너무나 훌륭한 책이고 이 작가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어요. 처음 번역을 하게 됐으니까 출판은 솔직히 막 다 냈으면 좋겠다 이 책 번역을 그러니까. 막 이렇게 설레발을 많이 쳤더니 당시 또 편집장님이 약간 본인도 근데 보니까 좋기도 했고 페미니즘을 잘 모르지만 그래도 여성 편집장님이었는데 허락해 주셨어. 하나를 더 이거를 내기 전에 계약을 했어요. 예, 이 만약에 이걸 제가 이제 타이밍을 잘 잡은 게 내고 나서 제가 계약하자 그랬으면 빠꾸 먹었을 거예요. 왜냐면 판매가 초기 판매부터가 안 좋았기 때문에 두 번째 또 계약을 한다고 안 해줬을 가능성이 커요. 우리 이런 책 페미니즘 책 우린 아닌 것 같아 하면서. 근데 이거는 이제 발빠르게 그래서 더 그런 예감에 빨리 계약을 서둘렀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제가 검토했던 게 첫 작품 거의 2005년도에 나왔던 첫 작품이 있었고 가장 최근 작품이 있었거든요. 네. 2020년도에 나온 건가? 그 두 가지를 검토했어요. 네네네. 저는 다 내용을 본 다음에 물론 다 읽어보지는 못했으나 내용을 보고 첫 작품을 택했어요. 이것도 잘한 짓인지 모르겠어. 근데 그냥 네가 원하는 걸로 하라는 거예요. 네 느낌을 믿으라고 해서 저는 헨리 루베놀드의 데뷔작 코번트 가든즈 레이디즈 그러니까 코번트 가든의 여자들 이 책을 계약을 했고요. 네네네. 되게 흥미로워요. 제가 기획서를 썼거든요. 네네. 이것도 사실 별로 없는 일이에요. 보통 역자가 그 검토를 해주고 우리가 맡기면 이렇게 좀 내용을 주는데 우리 오윤성 역자가 또 바빴고 할 시간이 없었고 근데 자기는 무조건 헨리 루베놀드면은 하겠다 번역. 그래서 이제 기획서를 그냥 제가 썼어요. 제가 막 팝하고 돌리고 뭐 다 검색해 가면서 그래서 이렇게 기획 의도를 이렇게 적었습니다. 카피를 점잖은 런던 식자층의 베스트셀러였던 매춘 브리스트 그 책을 만들었던 사람들과 그 책에 영혼이 박제된 사람들 이야기. 그러니까 이거를 좀 들어보신 분도 있을 텐데요. 이게 이 매춘 브리스트가 실제로 돌았어요. 해리스 리스트라는 리스트고요. 실제로 영국 조지 왕조 시대에 조금 더 옛날이에요. 런던 코번트 가든, 코번트 가든은 지금도 코번트 가든이죠. 이 여기서 중심으로 일했던 이제 말하자면 매춘부들의 목록이 있는데 그 연례 목록 1년마다 펴내는 거예요. 이 목록을 판 거예요. 써서 예, 1년마다. 근데 이게 사실은 해마다 8천여 부가 팔렸대요 당시에.
그러니까 되게 초유의 베스트셀러인 베스트셀러인 거예요. 여기에는 그러니까 뭐가 적혀 있냐? 근데 뭐 100여 명 성매매 여성들의 신체적 특징과 성적 특기, 단점이 무속도로 상세히 기재되어 있다고 해요. 해리스 리스트에. 네. 이거를 당연히 싫다. 남자가 썼겠죠? 진짜 남자, 그러니까 여기에 관여한 사람들. 진짜 싫다. 예. 그러니까 이게 되게 근데 이걸 추적한 거예요. 이 작가가 되게 지독한 사람이라서 이 리스트가 만들어지는 상황과 리스트에 등장한 여성들 그런 건 아무도 신경 쓰지 않잖아요. 맞아요. 거기에 매춘부로 남은 여성들. 그리고 실제로 그리고 좀 포주 역할을 했던 그 사람도 사실 여성이었는데 그러니까 주요 인물 여러 주요 인물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논픽션입니다. 근데 되게 더 파이브보다 조금 더 딥하고 더 추잡하고 뭐라 해야 되지? 약간 그렇게요. 예, 약간 더 집요한 좀 변태적인 책일 것 같아요. 예, 지금 기대를 하고 있는데 네. 이게 왜 재밌었냐면 18세기 영국 문학이라고 하면 제인 오스틴을 떠올리거든요. 그러니까 우아하고 화려한 작품 세계를 맞아. 떠올리잖아요. 맞아요. 근데 어떤 제가 이제 아마존에서 찾은 독자 평인데 독자가 이 책의 코버넌트 가든에 대해서 제인 오스틴 세상의 이면이라고 평했어요. 네. 그러니까 적절하다. 네네네. 너무 적절하죠. 이 해리스 리스트는 18세기의 가장 성공적이고 추잡한 문학 작품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거기에는 가난과 가부장제 차별, 열망, 수치심의 존재들이 드러난다. 그리고 이 성산업이죠. 맞아요. 성산업과 여성에 대한 성적 낙인이 벌어들이는 어마어마한 이익, 이 이익에 죽고 사는 자들, 뭐 이런 얘기들을 독자들에게 들려주는 책이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재밌는 게 이 책의 저자가 의견이 분분한데 알려진 거는 문학가예요. 시인이에요. 그러니까 해리스를 이 매춘부 리스트를 쓴 사람이 문학가인 거예요. 점잖은 문학을 하는. 저는 시인에 대한 편견이 있기 때문에 어울리죠. 이해할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되게 지금 우리랑 되게 또 맞아 들어가죠. 맞아요. 다를 게 없죠.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이 책이 오히려 지금 우리한테 더 와닿을 수 있겠다.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있지. 예. 이게 그러면 그게 데뷔작이라는 거죠? 이게 데뷔작이에요. 근데 이제 더 파이브로 좀 유명해지고 나서 이제 다시 나왔죠. 그러니까 매춘부 리스트라는 게 그 당시에는 이제 미디어가 이거였어, 책이었으니까 책으로 돌은 거고 맞아요. 지금으로 생각하면 다크넷. 맞아요. 지금. 네, 그러니까 미디어가 바뀌었을 뿐이지 여성들이 그렇지. 이렇게 맞아요. 낙인 성적으로 완전히 박제된. 그렇죠. 네, 신체적 특징 뭐 이런 거. 네. 묘사를 해놓은 거죠. 어이가 없네요. 네. 그런 이야기입니다. 너무 기대되죠? 네. 네, 근데 이것도 언제? 오윤성 역자님이 한참 지났는데 아직 안 제발요, 제발. 제발 저랑 진짜 약속을 제가 이제 부탁드려요. 약속을 올해 11월까지 안 주시면 그냥 안 하는 걸로 알겠다 막 이렇게 거의 왜냐면 좀 많이 늦어져서 진짜. 그래서 내년에는 반드시 출간할 겁니다. 제발. 저 너무 근데 기대가 웃기는 건 돼요. 이제 다른 분한테는 맡길 수 없어요. 왜냐면 이 사람이어야 한다 이런. 그것도 알 것 같아요. 나는 당신이어야만 해. 안 되면 진짜 찾아가 집 앞에 가가지고 기다리겠다. 한 챕터씩 또 받아낼 수도 있어요. 네. 제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이렇게 또 다음 책이 또 사랑을 받고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또 많이 맞아요. 읽어주셔야 되죠. 네, 우리 막대한 우리 또 의무감을 느끼면서 또 재미를 또 느낄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말자 이런 얘기를 드리고요. 음악을 좀 듣고 와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편집자님의 신청곡인데요. 어떤 곡인지 소개해 주세요. 예전에 좋아했던 게이트 플라워즈라는 밴드가 있는데 락밴드. 네. 근데 락밴드 보컬이 박근홍 씨라고 편집자 출신입니다. 그래요? 네. 근데 엄청난 목소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목소리로 편집자 같은 걸 하고 있으면 안 되지. 지금은 전업으로 음악을 하고 계시고 신중현의 꽃잎이라는 곡을 리메이크한 곡입니다. 약간 절규하는 곡이라서 들을 때 약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꽃잎 듣고 오겠습니다.
이거 떠질 때면 꽃잎이 비고 떠질 때면 꽃잎이 비고 떠질 때면 비고 떠질 때면 꽃잎이 비고 떠질 때면 네, 게이트 플라워즈의 꽃잎 듣고 왔습니다. 어느새 끝날 시간입니다. 이제 끝낼 시간인데요. 마지막으로 어떠셨는지 그리고 앞으로 계획 있으시면 좀 얘기해 주세요. 약간 몇 번 나와본 방송이어가지고 편하고 되게 재밌게 얘기했고, 지난주에도 한 얘기지만 이 책을 가지고 처음으로 불러주셔서 너무 기쁘다. 그리고 얘기하니까 남하고 이 책 얘기를 이렇게 오래 해본 게 처음이거든요. 얘기하니까 역시 더 좋다. 나만 좋은 게 아니었어. 맞아, 이런 맞아. 생각을. 왜냐면 지금까지 이걸 완독한 사람이 있나? 왜냐면 주변에 사는 친구들은 있거든요. 제가 하도 얘기하니까. 근데 솔직히 완독한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소정쌤이 최초일 수도 있어요. 아, 근데 꼭 다 끝까지 읽어보시는데. 네, 맞아요. 맞아요. 그렇고 앞으로의 계획은 일단 북트리거, 그러니까 회사의 자로서 제가 기획하고 계약한 원고들이 꽤 많이 있어요. 네. 뭐 예를 들어 스포일을 좀 하자면 여기서만 말씀 아니지, 다른 데서도 말했는데 희정 3명이 주변에 있는데 그쵸. 그 3명 다 계약을 했습니다. 아, 진짜. 아, 여기 나왔던 희정들 지금 그렇죠. 에멘 언니들 나왔던 손희정, 박희정, 그냥 희정. 손희정 쌤만 안 나오셨네요 지금. 손희정도 이제 뭘 부르면 되겠죠. 부릅시다. 그러니까 이 셋 다 분야가 다르잖아요. 그쵸. 되게 달라서 이 셋에 맞는 기획안을 써서 청소년 책도 있고요, 성인 책도 있고. 갑자기 너무 기대된다. 네, 기획을 써서 계약에 성공을 한 상태. 와. 이 사람들 원고를 받아서 낼 때까지 회사를 다니는 게 저희 거의 목표일 정도로 그 전에 나가지 않을 것이다, 회사를. 그래서 내년, 내후년까지는 그것들을 열심히 작업하는 게, 네. 물론 그것 말고 다른 책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게 계획이고, 네. 동시에 헬북으로서 활동도 계속 해나갈 예정입니다. 회사 안에서 할 수 없는, 낼 수 없는 책들. 그래서 이번 언리미트 에디션이 곧 있거든요. 네. 거기에도 헬북이 편집한 책, 진짜? 제가 편집한 책 신간 한 권이 나오고요. 그게 그림책입니다. 아니, 저번에 헬북으로 나왔을 때 이게 끝이라고 하시더니 이제 시작되었다. 이제 다시 시작이다. 예, 저는 그게 끝일 줄 알았어요. 근데 시작이었다. 그러니까. 그래서 신간 하나랑 또 구간 2권도 나옵니다. 그게 구간 두 권이면? 그리고 터지다랑 인공위성 파리의 유학생이라는 도서가 있어요. 네네네. 이게 지역 퀴어 인터뷰집입니다. 그렇구나. 그것도 제가
그분들의 첫 책이었는데 편집을 편집을 해서. 했었어요. 전에 편집을 했어서 음. 그래서 언니밋에서도 엘북의 멋있다. 책이 3권 정도 있다는 거. 오. 그렇고 네. 뭐 계속 하고 있고 내년에는 이것도 갑자기 어제 생각한 거예요. 갑자기 이제 엘북이 나온 지 한 3년 지났으니까 네네네. 제가 쓰고 펴낸 인터뷰집으로 내년에 언니밋을 나가볼까. 아, 본인을 인터뷰했다? 아니 다른 내가 사람을? 인터뷰 그러니까 음. 내가 쓰는데 인터뷰집일 가능성이 크다. 제가 인터뷰집을 좋아하니까. 맞아요. 근데 이제 제 돈으로 내는 거죠 이거는. 근데 전에는 텀블벅을 안 했는데 텀블벅을 좀 자신이 생겼어요.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몇 번 해봐서 음. 그 텀블벅은 제작비를 위해서 꼭 해야 되겠다. 맞아요. 네 그런 그냥 계획들만 가지고 음. 있습니다. 네, 뭔가 의리의리한 그런 계획인 것 같고, 뭐 저희 주변에 희정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이분들을 계속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도 되게 재밌고 네. 좋은 것 같아요. 희정님의 또 새로운 책이 나왔죠. 얼마 전에 베테랑의 몸이 맞아요. 또 나왔어요. 그래서 또 책을 거의 찍어내시는 분들이 또 계시고 또 내년에 또 책이 나온다. 그리고 헬북의 책도 또 나온다. 이런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정 책들은 내년에 나오는 책들은 아닙니다. 아니라고요? 내후년. 내후년? 네. 네. 내후년. 중요하지 않은가? 내후년. 왠지 또 중요하게 네. 느껴져서. 또 다음에 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음악으로는요. 이소라의 레인 들으면서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했습니다. 다음에 뵐게요. 감사합니다. Listen to the pouring rain, listen to it pour. And with every drop of rain, you know I